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젊은 사람들 저축의 미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딴 푼돈 모아봤자라는 식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모든 젊은 사람이 저축을 무시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축하는 것 자체를 뭔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저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아니 저축도 안 하고 무슨 부자가 되고 무슨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면 갈수록 저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수가 적고 저축의 수도 감소하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돈 나가는 게 많고 돈 버는 게 힘들다 보니까, 아무리 돈 버는 게 힘들어도 모으긴 모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좀 말이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방송 오래 하다 보면 꼬일 수밖에. 요즘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축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에이, 요즘에 돈 모아봐야 얼마 안 돼요. 뭐 그걸로 뭐 집도 못 살잖아요. 아파트 사고 싶어도 꼴랑 달에 50만원 모아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면 어차피 결혼하기 글렀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버는 돈으로 그냥 뭐 하고 싶은 건 하고 살려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축도 못한 사람은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수가 월급쟁이 아닙니까? 월급쟁이.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있을 테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돈 말고는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이라도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도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너무 돈 쓰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이걸 저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하고 싶은 걸 뭔가 안 참는다고 해야 되나? 자동차 구입도 뭔가 쉽게 하고, 배달 음식도 굉장히 자주 사 먹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자주 하고. 근데 버는 돈은 뻔해. 그러다 보니까 뭐 저축은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 먹잖아요. 여기 보면 그딴 푼돈 모아봤자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푼돈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젊었을 때는 푼돈 무시하잖아. 에이, 그깟 뭐 5만원 10만원 무시하는데 나중에 나이 먹잖아요. 5만원 10만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쩔쩔매는 거. 당장 5만원 10만원이 없어가지고 전기수도 끊기고, 당장 5만원 10만원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요. 당장 5만원 10만원이 없어가지고 몸은 아픈데 병원도 못 가게 돼. 그런 경우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생깁니다. 지금은 안 생기겠지만 나이가 먹고 나중에 아픈 데가 많으면 생겨요. 진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혼자 살다가 몸은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병원비가 이제 나올 거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가는 거 미루는 사람들이 꽤 많아. 진짜로.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섬이라고 하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섬인데 몸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고 몸이 아프잖아. 그럼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비 나올 거 걱정돼가지고 병원을 안 갔다가 병을 키우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내가 이걸 어릴 때부터 많이 봤었거든. 서민들이 보통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푼돈을 무시하다가 그 푼돈 병원비 내는 거 아까워서 참고 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 이거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젊은 분들, 저축의 미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보통 술과 담배를 다 해. 술과 담배, 배달 음식을 다 먹어요. 그럼 건강관리를 안 한다는 거잖아. 배달 음식은 몸에 안 좋아요. 건강 생각해서 먹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끼니 때우려고 먹는 거지. 배달 음식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설탕과 조미료, 소금 많이 넣어요. 당근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돼. 배달 음식이 맛있긴 한데 먹고 나면 화장실에서 좀 힘들죠, 여러분.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거나. 그걸 자주 먹으면 당연히 더 안 좋겠지. 몸이 탈나겠지.
거기다 뭐 술, 담배 같은 거 계속하면. 그걸 계속 쭉 하면 몸에 이상이 오겠죠. 근데 내가 병원 가면 병원비 많이 나올 거 생각해서 또 안 간단 말이야. 아니면 돈이 없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병을 키우는 거야. 병이 키워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병원 갔을 경우에 큰 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 돈도 없어가지고 수술도 못 받아요. 치료도 못 받아. 그런 경우 안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도 중요해요. 보통 저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도 소홀한 분들이 많아요. 둘 다 소홀해요. 돈도 못 모으고 건강도 못 챙기고 좀 방탕하게 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 1인 가구는 내가 아팠을 경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을 경우 나한테 뭔가 금전적인 지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그대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1인 가구 늘어나는데 저축의 미덕을 무시하면서 1인 가구 산다. 답 없습니다. 정말 답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건강 잘 챙겨야 되고 저축해야 됩니다.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비 하시는 분들은 게으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귀찮으면 다 돈입니다.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셔야 하고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은 현대사회에서 필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등 마트만 부리전하게 댕겨도 식비 많이 아껴집니다. 배달음식, 유명 브랜드 자주 먹지는 않지만 1, 2km 이내로 가면 그냥 포장해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 많이 게을러요. 예, 맞아요. 가소비하는 분들 게으른 사람이 많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녀요. 발품 파는 걸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발품을 팔면 돈이 절약이 돼요. 돈을 아끼려면 발품을 팔아야 돼. 인터넷 쇼핑으로 자꾸 있잖아요. 방구석에 사는 게 아니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네 시장이 어디 있는지, 마트가 어디 있는지, 마트에서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장 보는 것도 싫어하고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해요. 이 배달 음식 왜 시켜 먹어요? 편하니까 시켜 먹는 거잖아. 내가 집 앞에서 받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터치 몇 번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점점 게을러져 사람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극단적인 편리함만 추구합니다. 편한 것만 추구해요. 편한 게 좋은 거라고 누가 모를까. 근데 현대사회에서 편리함은 다 돈입니다. 편리한 건 공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반대로 돈을 모으려면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없이 산다거나 적게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서 확인한다거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겠다 마음먹었으면 무조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못해요. 게으르면 몸이 아파요. 맨날 누워있고 밥 안 챙겨 먹고 운동 같은 것 안 하니까 당연히 몸이 처지겠죠. 살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움직이시기 바라겠고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셔야 하고. 그렇죠. 자급자족. 그러니까 내가 동네에 사는데 이 동네 반경에 뭐가 있는지, 마트가 얼마나 있고 장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아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식료품 같은 거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 정도 알아가지고 한 군데가 뭐 비쌀 경우 다른 데 가가지고 싸게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면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긴 하는데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정보만 습득하고 발품을 팔아서 얻는 정보는 좀 무시해. 아무리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고
인터넷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발품을 파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아무리 인터넷이 좋아도 인터넷이 대한민국의 모든 환경을 다 담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걸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 보면서. 만져보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 뭐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마트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트에서 얼마나 하는지, 할인 행사하면 얼마까지 싸지는지, 내가 지금 먹을 음식이 뭐가 있는지, 내가 밥을 만약에 해먹는다고 치면 바꿔 먹을 수 있는 반찬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기에 맞게 최적화시켜 살다 보면 식비는 아껴집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해요. 이거 자체가 에너지 낭비고 피곤하다 생각을 해요.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시행착오도 걸리고 많이 알아보고 가는데 좀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번 굳어지면, 한번 제대로 만들면 그 이상 머리 쓸 일은 없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근데 이 머리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머리를 안 쓰면 다 돈으로 나가는 거야.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거죠. 배달 음식, 유명 브랜드 자주 먹지는 않지만 1, 2kg 이내면 그냥 포장해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포장해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죠. 포장하면 주문한 사람도 좋고 음식점 사장님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배달 라이더 부르는 거 음식점 사장님들 싫어합니다. 그럼 치킨 같은 거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면 그 치킨집 사장님들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달기사 부르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치킨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배달 시켜 먹으면 배달비 2,000원 부를 거예요. 동네마다 다른데 저희 동네 2,000원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치킨 가격이 한 23,000원 하죠. 2,000원, 3,000원 하면 우리는 배달비로 2,000원 낸단 말이에요. 그 25,000원이죠. 근데 막상 가게에서는 배달 라이더도 부를 때 4,500원 내요. 그럼 그분들 2,500원 더 내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는 배달비로 한 2,000원, 3,000원 냈는데 그 막상 이제 업주분들은 5,000원 주고 배달 라이더 불러요. 4,500원에서 5,000원. 그분들이 돈을 더 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가져가면 그 이제 더 내는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배달 라이더를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사람들이 귀찮아도 그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정말 피곤한 게 아니라면. 운동도 되고. 그리고 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배달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혹시 치킨 드시고 싶은 분들은 테이크아웃 추천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분들이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살기 많이 팍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마다 어떻게 이제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이 푼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저희 분들 푼돈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푼돈이 없어가지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